건설 시공학 마지막 주 보강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주 강의는 마지막 강의 목공사, 수장공사, 지붕공사, 도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 요 목공사, 수장공사, 지붕공사, 도장공사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목공사를 먼저 보면은 목공사는 뭐 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다시피 나무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을 목공사라고 하죠. 주로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 건축물이라든가 뭐 시설물이 이제 뭐 석재 아니면은 나무로 했죠. 그래서 고건축 같은 경우는 절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목재로 목재 건물로 지어져 있죠. 근데 이제 목재가 이제 곧 뭐 아주 높게 크게 이제 짓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뭐 이렇게 짓는다든가 아니면 또 불에 약해서 뭐 얼마 못 간다든가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요 목재는 그 가공이 아주 용이하고 건물 가볍게 만들고 또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요즘엔 뭐, 그, 그 목재 주택도 많이 짓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점으로서는, 크게, 건물을 크게 짓는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불이 나기가 쉽고, 또 이 목재는 이제 물을 먹기가 쉬워서 물을 먹으면은 부패하기가 쉽죠. 그래서 수명이 목재 목구조는 이제 수명이 일반 건물에 비해서 오래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목재를 구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일반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데 구조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직대제, 좀 똑바르고 긴 자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도도 크고 건조 변형 수축성이 작을 것, 즉, 어, 잘 말린 거. 이게 목재는 물 먹고 막 이제 또 건조되고 그러면 뒤틀리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건조를 잘해야 돼요. 목재는. 그리고 뭐 산출량이 많고, 구입이 용이할 것. 그 다음에 흠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할 것. 질이 좋고 공작이 용이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재는 아주 물하고는 아주 상극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목재 같은 경우 물 한 번 먹으면 뒤틀려서 목재 문 같은 경우 물이 먹었을 때는 뒤틀려서 문이 잘 안 맞고 또 구조재도 마찬가지로 목재 물이 먹으면은 어, 물 먹었다가 다시 말르면은 뒤틀려져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뒤틀려지기도 하고 옆에 이렇게 보면은 어, 함수율 감소시 증가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함수율이 이제 목재가 잘 마르면 수축이 되고 물을 먹으면 이제 팽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강도도 이제 마르면 증가되고 물 먹으면 감소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목재는 함수율이 도대체 얼마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어, 함수율 요 공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가지고 함수율 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목재 강도는 섬유 직각 방향 강도 섬유 직각 방향 강도 이렇게 쉽게 열판지 같은 경우 섬유 직각 방향으로 쪼개면 금방 잘 쪼개지죠. 아닌데 이제 섬유 방향으로 이렇게 꺾으면 잘 안 꺾어지고 그래서 강도는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다. 섬유 직각 방향은 목재의 분류 목재의 분류는 우리가 이제 화렵수하고 침엽수로 나눠지죠. 화렵수는 잘 아시다시피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수종. 근데 이게 화렵수는 굉장히 단단해요. 여기 화렵수로서는 이제 뭐 참나무도 있고
있고, 뭐 우동나무, 떡갈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단단해서 가공하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이거 기계로 뭐 해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뭐 색상이라든가 형태, 광택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서 주로 가구, 책상, 의자, 무슨 뭐 소파 이런 데 많이 이, 사용하죠. 뭐 장식장 이런 데. 그리고 주로 화렵수는 건축재로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가구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지. 침엽수는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침이 뼈쪽에 나온 소나무 종류,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나라 적송 빼고서는 대부분 똑바로죠. 똑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구조재를 많이 쓰고 있죠. 가볍고 유연해서 그리고 이거 잘 말리면은 오래 가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고건축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침엽수는 굉장히 요거는 강도도 좋고 아주 또한 내장재로도 많이 사용을 해서 침엽수는 건축재로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제재에 의한 분류, 이제 경제와 연재로 나눠지는데, 경제는 아까 이렇게 또 화렵수가 단단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렵수가 주로 이제 경제가 돼서 이제 참나무, 단풍나무, 호두나무. 여러분들 단풍나무 가구, 뭐 호두나무 가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런 그 옷장, 뭐 이렇게 장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호두나무라든가 단풍나무 뭐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단단한 나무를 우리가 경제라고 그런다. 그래서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가공이 어렵고 모양이 이렇게 아주 색깔도 아주 미려하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죠. 뭐 국내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 없어서 대부분 다 수입해요. 이런 것들은 뭐 목재는 경제뿐만 아니고 연재도 마찬가지지만 자 연재는 소나무라든가 이런 침엽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요거는 이제 뭐 구조재 아니면은 가구 중에서도 뭐그 식탁다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거 자체로도 미려하긴 하죠. 여기 바닥에 요 우측 사진에 보면은 요것도 이제 방부목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재 조금 이제 좀 아주 덜 단단한 나무로서 좀 연한 나무를 우리가 연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용도에 의한 분류로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건축 구조물 구조재로 만드는 거를 이제 건축재라고 그러고 내장재는 이제 그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마루판이라든가 벽에 이런 데 시공하는 이런 인테리어재를 내장재라고 그러죠. 제작재는 이제 잘 알다시피 가구 문짝, 창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제작재라 그런다. 이렇게 분류를 굳이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한 거지 크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다고 보고요. 자, 목재로 이제 가공하는 거로서 이제 목재로 주로 이제 배녀 합판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원목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벗겨내는 거를 이제 로타리 베니어라고 하고 슬라이드 베니어라고 해서 로타리 베니어는 베니어 합판을 만들 때만 쓰고 슬라이드 베니어는 무늬목이라 그래서 이제 가구라든가 이런데 이제 이런데 본드로 붙여 모양 내기 위해서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것도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의미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재로서 가장 단점이
내구성 저하 요인이 부패, 부식, 즉 썩는 거죠. 썩는 거. 나무 물 먹고 나면 이제 물 먹고 뭐 이러면 이제 이렇게 썩죠. 뭐 습도가 높고 그러면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부제를 주입을 해요. 뭐 방부제를 주입을 하는데 이 방부제를 우리가 크레오소트라고 그래요. 크레오소트. 요걸 이제 방부제를 주입하는 거, 방부제 크레오소트를 주입하는 거를 이제 주입법이라고 하고, 표면 탄화법이라 해서 목재 표면을 3 내지 4mm 정도 겉에 표면을 태워요. 태워서 수분을 제거해서 그 부식과 부패를 방지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목재 중에서 겉에 표면을 가스 불로 이렇게 한번 태운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기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판재에다가 이렇게 태워서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그러죠. 이거 이제 약간 까뭇까뭇하게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표면 탄화법이다 그래요. 표면 탄화법이다. 그리고 이제 방부제를 칠하는 뭐 이제 도료, 그러니까 도장, 페인트라든가 이런 걸 칠해서 부패균이 침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우리가 도포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해는 이제 가장 목재, 침엽수, 소나무라든가 이런 데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흰개미예요. 흰개미. 흰개미에서 이 흰개미에 한번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금방 이렇게 흰개미가 파먹고 그러죠. 그래서 흰개미를 없애기 위해서 방충제를 또 처리를 하기도 하고, 이제는 풍화는 이제 장기간 대기 노출로 인해서 비도 맞고 바람도 뭐 이렇게 맞고 뭐 이래서 부패가 되는데,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목재는 대부분 도장 처리를 해요. 페인트를 칠해서 여러분들 목재 대부분 목재로 돼 있는 부분은 페인트 칠해져 있는 걸 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잘 안 쓰지만 뭐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방문, 문틀 이런 것들 목재로 돼 있는 걸 대부분 다 페인트를 칠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모양도 보기 좋지만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 수축.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재는 물을 먹으면은 뒤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건조를, 가구라든가 목재를 산에서 베면은 그거를 이제 건조를 시켜요. 가공하기 전에 미리 건조를 다 시켜. 그래서 이제 뭐 물속에서 뭐 수입목 같은 경우는 인천 뭐 항이라든가 이런 데 수입해 올 경우에는 바닷물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진을 빼고 난 다음에 밖에 야적장에서 건조를 시키죠. 자연 건조 시키기도 하고, 또 뭐 전기로 이제 뭐 특별히 특별한 곳에 사용되는 그런 자재들은 이제 인공 건조 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건조 전처리 1년 이상 방치 이렇게 돼 있는데, 건조 전처리라는 게 이제 건조하기 전에 이제 그 안에 이제 나무 속에 있는 수액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전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은 건조전철에서 침수법, 원목을 1년 이상 방치, 물에 침수시켜서 수액을 제거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목재를 수입을 하면 물에 이제 침수시켜서 수액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목재를 건조할 때는 그렇게 해서 수액을 빼서 건조한다. 다 건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하게 돼요. 가공을
자, 목재의 접합. 목재는 한계가 있죠. 뭐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길이에 맞게 접합을 해서 써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음, 길이가 짧을 때 짧은 걸 이렇게 잇는 건 이제 이런 이음이 있고, 이걸 뭐 여러분들이 굳이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 뭐 반턱이음, 뭐 주목장음 이런 것까지는 굳이 여러분들은 뭐 깊게까지 이렇게는 안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맞춤은 이제 직각으로 맞추는 걸 우리가 맞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그 마루판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대서 이렇게 모서리끼리 대서 시공을 하죠. 이걸 우리가 쪽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쪽매. 그래서 마루판 뭐 붙일 때 마루판 모서리가 그냥 이렇게 그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맞댄 쪽매라고 그러고, 주로 이제 요 H번, 제혀 쪽매로 되어 있죠. 마루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 마루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혀 쪽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재를 이제 접합할 때는 뭐 못이라든가 아니면 나사못, 그 다음에 뭐 볼트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죠. 긴 결할 때는.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보기 뭐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재를 이제 가공해서 사용을 하는데, 가공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목재, 아까 얘기했듯이 목재는 합판, 합판을 이제 원목을 단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길게 이제 깎아서 이제 지그재그로 뭐 이제 붙여서 합판을 만들죠. 이걸 우리가 그 합판이라고 그래요. 플라이우드에서 합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수 합판은 그 내수성 합성 수지 접착제를 사용해서 물이 안 먹게끔 한 거를 이제 내수 합판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일반 합판 있고 내수 합판 있고 그렇죠. 그만큼 합판은 이제 본드로 이제 붙였기 때문에 본드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내수 합판이 되고 뭐 그래요. 그다음에 집성 목재. 집성 목재는 이제 판재하고 각재를 집성해서 대재로 만듦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구조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건 나무끼리 붙인 거예요. 나무끼리 이렇게 그 각재끼리 붙여서 기둥도 만들고 크게 뭐 보루도 사용하고 이런 걸 우리가 집성 목재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파티클 보드라고 있는데, 파티클 보드는 이거 이제 그 목재 나무 그 찌꺼기 이렇게 부스러진 걸 갖고 이제 본드를 사용해서 붙인 거예요. 붙여서 만든 거예요. 접착제로. 그래서 이거는 전부 대부분 파티클 보드라든가 파이버 보드도 마찬가지고, 파이버 보드는 이게 요거는 이제 좀 더 아주 그 내장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전부 그 접착제로 붙인 거예요. 붙인 나무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화재 났을 때는 굉장히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잘 타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이건 파이버보드는 인테리어 재로 많이 쓰이고, 파티클 보드는 좀 이게 그, 합판 그 인테리어보다는 그 안에 겉을 마감을 일반 합판처럼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합판보다는 힘 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루판이 있고, 마루판 여러분들 이제 마루판도 이거 합판 위에다가 뭐 대부분 원목 마루판은 뭐 원목으로 돼 있는 거지만, 일반 여러분들 아파트에 있는 거는 합판 위에다가 그 무늬목을 입혀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걸 플로링이라고 그러지. 플로링이라고 그렇게 하고. 자, 요 사진에서 보면은 이게 합판 이렇게 되어 있죠. 합판이 이제 요거를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겹이야. 이게 6겹으로 되어 있죠. 6겹 이렇게 뭐 이렇게 겹이 이제 더 많아질수록 합판 두께가 더 두껍고, 집성 목재는 이렇게 각재를 붙여서
만든다 그랬어요. 요건 넓게 붙인 거지만 요거 이제 그 두껍게 붙이면은 그 기둥으로도 이제 기둥으로 뭐 사용하게 되죠. 이제 파이버보드는 이제 파이버보드 주로 MDF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 그다음에 이렇게 인테리어에도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요것처럼 이제 가구로도 이제 뭐 물론 원목보다는 좀 싸긴 하지만 뭐 가구도 사용을 하고 있고 MD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싱크대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파티클 보드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사진에서 보다시피 톱밥을 본드로 붙여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파티클 보드라 그래. 칸막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물이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데. 예. 그래서 이제 요건 또 마루판은 그 합판 위에다가 이렇게 무늬목을 붙인 것들이에요. 마루판은. 자, 요게 MDF인데, 요게 이제 그 파이버보드 종류죠. 요건 이제 인테리어 자재로 이제 쓰는 거예요. 요거는, 접착제로 이렇게, 이것도 그 그 나무 톱밥을 굉장히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접합시킨 거예요. 본드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굉장히 미려하죠. 이렇게 이것도 보면은 그래서 인테리어라든가 가구 문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 이제 MDF로 만든 그 문짝,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싱크대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MDF로 만들고 있어요. 합판 뭐 여러분들 다 설명 안 해도 다 돼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께에 따라서 뭐 이제 뭐 3플라이, 5플라이, 뭐 7플라이, 뭐 9플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거는 3겹, 요거 5겹, 7겹, 9겹 이렇게 겹친 거다. 그렇게 분류를 해요. 합판 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베니어판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죠. 목재 가구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파티클 보드 아까 뭐 칸막이라든가 뭐 이런 데 사용한다 그랬어요. 주로 이제 물을 이제 습기를 잘 빨아들이니까 습기가 이제 안 통하는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가구로도 많이 쓰고 있고 파티클 보드. 자, 수장공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인테리어 공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수장공사는 천정공사라든가 천정판 그다음에 바닥 장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장공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장공사는 미장공사 위의 마감 작업이나 실내 마무리 공사 즉 건식공법이 공사 일체를 일거름. 건식공법이라는 거는 물을 안 쓰는 공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석고보드, 벽체라든가 천정, 그다음에 바닥 마감 이런 것들이 다 수장공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수장공사는 건물이 최종 마무리 단계로서 준공 후에 눈에 직접적으로 띄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인테리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테리어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 시공 정밀도가 아주 높아야 돼요. 자, 수양공사정에서 바닥 장판 비닐, 뭐 비닐 이제 시공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쭉 이건 뭐 여러분들 그 요즘에는 뭐 아파트에도 장판 비닐 이런 건 잘 안 깔죠. 주로 이제 뭐 그 플로링, 마루판 깔긴 하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이렇게 장판 비닐을 많이 깔고는 있죠. 그래서 바닥 청소하고 그다음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바닥 장판지를 깔고 이런 시공 순서로 하고 있죠. 보면은 이렇게 뭐 이제 뭐 방바닥을 이렇게 해놨네. 바닥 깔기를 해놨네. 한번 보시면 되겠고, 뭐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바닥 청소하고 난 다음에 이 본드를 붙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장판지를 붙이죠. 그 다음에 장판과 낭판을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 이제 틈새를 메워서 마감을 하고 있네요. 이제 마루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루판도 청소하고 본드를 바르고 접착제 바르고 이제 막 하나하나 마루판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접착제를 청소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시공할 때 이렇게 해요. 접착제 붙이고 하나하나 이렇게 쪽을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탁탁 맞춰 나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틈새 뜬 부분은 이제 코킹이라든가 이런 걸로 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양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입주를 이제 입주할 때까지 보양을 해놓죠. 이제 뭐 이제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장공사다. 자, 수장공사 하자 원인 하자로서는 이제 들뜸, 주름, 오염 변색들이 있는데 한번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건 이것도요. 그 다음에 액세스 플로어라는 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 나가다 보면 대부분 액세스 플로어 시공을 한번 이제 하는 걸 보게 돼요. 액세스 플로어는 뭐냐면은 전산실이나 클린룸 등에 사용되는 이중 바닥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중으로 바닥재를 해놓고 그 밑에 바닥은 그 밑에는 전선 그 다음에 뭐 전화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밑으로 이제 배선을 해서 그 전선이 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액세스 플로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뭐 사무실 중에서도 여러분들 사무실 가보면은 뭐 컴퓨터선, 전화선, 뭐 전선 엄청 많죠.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콘센트라든가 전화선은 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이 넓은 사무실 같은 경우는 벽이 없으니까 바닥에서 이제 뽑아요. 바닥에서 뽑다 보니까 바닥에 올 때는 이제 이런 액세스 플로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산실 같은 경우는 뭐 전산 기기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전선이라든가 이 통신선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액세스 플로어를 시공하고 그 위에다가 기기를 설치를 하죠.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액세스 플로어가 바닥이 이렇게 있고 바닥 밑에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선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요 선들이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보니까 무슨 뭐 병원 그 수술실 같기도 하고 또 무슨 기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여기 기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컴퓨터선, 전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바닥으로 통해서 이렇게 오게끔 되어 있어요. 요 밑에 그 우측 하부 사진도 보면은 이 바닥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전선이라든가 전화선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액세스 플로어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대부분 요즘에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해서 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그 AI 시스템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그 사무실 빌딩에서는 이렇게 액세스 플로어로 바닥을 시공을 해서 그 안에 전선이라든가 통신선을 이렇게 시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액세스 플로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액세스 플로어를 시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이제 그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바닥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액세스 플로어. 그 다음에 이제 지붕공사. 지붕공사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지붕은 이제, 위에 슬라브 위에다가 이제 지붕을 하는 것들이 이제, 공사하는 게 지붕이죠. 우리나라 같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와 지붕도 있을 수가 있고, 초가 지붕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석이라든가 슬레이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지붕을 경사로 이렇게 경사지게 했죠. 그 지붕이 가장 지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비나 눈이 왔을 때 바로바로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지붕은 그런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겠죠. 그래서 지붕 지붕은 무조건 그러니까 물이 흐름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물이 스며들면 안 되겠죠. 물이 스며들면 안 되겠죠. 지붕 재료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물이 스며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벼워야 되고, 내구성이 크고, 오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잘 안 타야 되고. 근데 이제 예전에 초가 지붕 같은 경우는 풀로, 집으로 엮어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불에 약했죠. 옛날 시골의 초가집들은. 여러분들, 민속촌 가면 초가지붕 있잖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 나면 다 홀딱 다 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붕공사의 이제 그 기능을 우리가 이제 알아서 지붕공사를 이제 해야 되겠죠. 요즘에는 한옥이라든가 이런 거 질 때는 이제 기와를 사용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싱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한 것이 이제 우리가 홈통이라고 그러죠. 처마 홈통이라고 그러고 이거 한번 보면은 이제 홈통이 있고 그다음에 선홈통 물이 밑으로 빠지는 홈통을 물이 밑으로 빠지게 하는 홈통을 우리가 선홈통이라고 그러고 물 받아주는 걸 우리가 장식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지붕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 싱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싱글 아스팔트 싱글이다. 아주 가볍고 오래 가고 함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지붕재로 쓰는 것들이 요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스팔트 싱글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여기 지붕 아주 단독주택 이쁘게 잘 지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아스팔트 싱글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스팔트 싱글이에요. 여기 이제 한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와로 이제 하겠지만 근래에는 대부분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을 하고 있어요. 자, 도장공사. 도장공사는 페인트 칠하는 거를 우리가 도장공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도장공사는 목적은 이제 도장공사를 왜 페인트를 칠하냐? 일단은 보기 좋으라고 페인트를 칠하죠. 페인트를 칠하고 그다음에 보호 기능이 있죠. 보호 기능. 목재라든가 철재는 목재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식하지 말라고 목재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철재도 마찬가지 녹슬지 말라고 철재 위에다가도 페인트 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에도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데 수정 페인트 칠을 하는데 콘크리트도 마찬가지로 탄산화 작용을 늦춘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모양도 좋고 그리고 이제 내수 그다음에 내후 내약품성 절연성 강도 이런 것까지 이제 더 부가적으로 더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도장공사를 함으로써. 자, 그래서 이제 도료는 이제 우리가 페인트를 이제 도료라고 얘기하고 있고, 도료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료, 전색제, 용제, 첨가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칠공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칠은 이제 붓으로 칠하는 붓칠이 있어요. 붓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면적이 이렇게 이제 넓지 않은데 세밀하게 칠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주로 붓으로 칠을 하죠. 주로 유성 페인트라든가 목재 부위 그다음에 이제 롤러나 이제 뿜칠하고 난 다음 구석 이런 데서
밑 다 안 닿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붓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소규모 이런 데 붓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롤러칠, 롤러는 사진에서 보다시피 롤러로 이렇게 칠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이거는 유성 페인트는 이제 잘 안 하고, 주로 이제 수성 페인트, 뭐 이렇게 수성 페인트나 이런 걸 많이 아파트 벽체 이런 데를 많이 사용을 하죠. 뿜칠은 이제 넓은 면적을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외벽, 그 다음에 이제 내벽인데 넓은 면적을 이렇게 칠할 때 뿜칠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뿜칠로 하게 되면은 저 페인트 입자가 바람에 날린다든가 이래서 주변을 오염시킬 여러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파트 외벽 같은 경우는 뿜칠로 못하게 하죠. 저 뿜칠로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차에 뿜칠 페인트가 뭐 많이 날려서 묻기도 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외부에는 뿜칠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 붓칠은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요런 붓 갖고 이렇게 칠하는 거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유성 페인트를 칠할 때, 목재라든가 뭐 칠할 때 이제 사용하는데,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레커 칠 같은 경우는 금방 마르기 때문에, 이게 붓으로 칠하면 일정하게 이쁘게 나오질 않아서, 그런데 레커 칠 같은 경우는 이 뿜칠로 이렇게 해요. 뿜칠로. 또 여러분들 그 자동차 땜빵 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 칠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뭐 뿜칠하고 하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금방 마르기 때문에 레코칠 같은 데는 이 솔로 칠을 않는다. 이제 한번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롤러 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롤러를 가지고 이제 칠하는 거, 롤러 칠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넓은 면적에 이제 이렇게 빨리는 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석구석은 칠이 잘 하기 어렵죠. 이제 이렇게 롤러 칠을 하고 난 다음에 구석에 칠이 안 돼 있는 데는 붓칠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뭐 뿜칠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런 압축 공기를 가지고 뿜칠을 한다. 넓은 면적에 이렇게 빨리 칠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라카칠 같은 경우는 균일하게 아주 이쁘게 칠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유성 레커칠 같은 경우는. 또 차량도 마찬가지고, 차량에도 차 기스나고 이제 스크래치 나고 그랬을 때 이제 퍼티 작업하고, 요 뿜칠로 이제 칠을 하면은 아주 매끈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로 사용을 해요. 뿜칠은. 이제 뭐 도장공사 시공은 먼저 바탕을 만들기. 먼저 이제 뭐 목재라든가 철제 부위, 아니면 뭐 콘크리트 부위라도 바탕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포라고 그러는데, 사포로 이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문질러서 뭐 이렇게 거칠거칠한 면을 없애주죠. 이걸 바탕 만들기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초벌을 이제 한번 칠하고, 초벌 칠하고 나면은 바탕에 이제 구멍 뚫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우리가 퍼티, 일반적으로 뭐 빠데라고 얘기도 하는데, 퍼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제 손상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해요.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내부는 이제 중벌로 끝나는데, 외벽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또 정벌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도장 공사를 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도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 페인트의 종류는
페인트의 종류는 이제 수성 페인트가 있고, 수성 페인트는 물로 섞는 거예요. 물로 섞어서 사용하는 거. 주로 이제 아파트, 이제 콘크리트라든가 이제 그 A벽, 아파트 A벽이라든가 내부 콘크리트면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시멘트 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벽지에도 이것을 이제 뭐 사용을 해요. 그래서 넓은 면적에 사용을 할 수 있고, 여기 사진에서 보면 노랗게 아주 이쁘게 잘 나왔죠. 이런 벽면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해요. 수성 페인트는. 물로 섞어서 사용을, 이제 칠한다. 그래서 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그 광택이 없고, 빨리 건조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성 페인트는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어, 기름 성분, 휘발유죠. 이렇게 신나로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목재라든가 철제 부위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하죠. 요거는 콘크리트라든가 몰탈에 칠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알칼리에 약해서 시멘트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몰탈에는 시멘트 성분이 있어서 시멘트로 되었기 때문에 알칼리성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는 수산화칼슘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유성 페인트는 그런데 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목재하고 그 철제에 주로 이제 유성 페인트는 사용을 해요. 이건 신나로 섞어서 에멀전 페인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어, 그 유성도료, 니스, 레커, 수지 등을 이제 유화제 작용해서 물 속에서도 분산시킨 도료다. 그래서 물로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건 좀 비싼 특수한 페인트인데 주로 A벽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것도 몰탈에 초벌바르기에 적당하다. 유성과 수성의 중간이다. 에멀전 페인트. 바니시. 우리가 이제 바니시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목재에 광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바니시라 그래요. 뭐 이제 니스라고도 많이 하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면 그 목재 부분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광을 냈죠. 그래서 이런 가구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사용을 하는 게 바니시예요. 바니시. 라카나 바니시를 많이 써요. 니스라고도 이제 먼저 하는 거다. 이거 이제 표면 코팅제. 여기 이제 목재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레커 여기 라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야. 이제 철물점에 가면 이렇게 통으로 이제 팔기도 하죠. 요건 통으로 이제 그 소규모 칠하는 거는 이제 요런 통으로 이제 사서 이렇게 하면 되고, 넓은 면적에는 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그 뿜칠로 해서 이제 여기 문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뿜칠로 칠하죠. 아주 이렇게 그 매끈하게 잘 나와요. 저 뿜칠은. 그래서 클리어 레커라든가 레커 에나멜인데 이제 클리어 레커는 이제 니스랑 똑같이 안료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레커를 이제 클리어 레커라 그러고, 레커 에나멜은 에나멜 성분이 들어가서 이제 불투명 거를 우리가 레커 에나멜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오일 스테인은 이건 나무를 방부제예요. 이건 방부제.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 방부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바닥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지금 요즘에 방부목 많이 사용하죠. 저거 이제 썩지 말라고 칠해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다 칠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칠해져 주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지나면 저런 방부목이 다 이제 썩죠. 그래서 요거를 오일 스테인이라 그래. 오일 스테인. 요걸 이제 그 색깔도 이렇게 입혀지면서 그, 썩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오일 스테인이라 그래. 무늬코트는 여러분들 아파트 그 계단실이라든가 또 발코니에 이렇게 그 점이 이렇게 하나씩 또 뿌려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그걸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전면 베란다 및 후면 다용도실, 그 다음에 계단실 이런 데에다가 수성 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뿜칠하고 코팅을 입히는 작업을 우리가 문리코트라 그래. 이런 식으로 요 사진 이런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 대부분 다 이걸로 되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알루미늄 페인트는 요거는 이제 은분을 얘기하는데, 은분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제 이게 이제 칠을 해놓으면, 이거 파이프라든가 이런 데만 이제 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은분처럼 이제 하얗다 보니까, 반사율이 높고, 열반사율이 커서, 내수성이 좀 뛰어나서, 이건 주로 파이프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데는. 본타일도 요거 이제 그 건물 외벽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 오돌도돌하게 입체감 있게 저기 그 외벽 마감하는데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것도 뭐가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학교 벽체라든가 주택에도 많이 사용하고 외벽에 많이 사용하고 매끈매끈하게 돼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오돌도돌하다 보니까 이런데 먼지가 좀 많이 껴요. 근데 청소하기 쉬워요. 이렇게 물이라든가 이런 걸 뿌려서 이렇게 닦으면 잘 닦아져요. 또 오래 가요, 이것도. 그래서 외벽 마감제로 많이 사용을 해요. 본타일은. 자, 녹막이 페인트. 이거는 이제 철골이라든가 이런데, 녹슬지 말라고 칠하는 거를 우리가 녹막이 방청 페인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빨갛게, 빨간색으로, 대부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요거 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다가, 유성 페인트를 다시 또 칠해요. 이건 보기가 싫잖아. 녹막이 페인트는 빨가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걸 칠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다른 그 마감 유성 페인트를 다시 이제 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녹막이 페인트는 녹슬지 말라고, 녹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칠하는 특수 도료다. 이렇게 이해를 보시면 되겠고, 내산 페인트도 내산, 주로 이제 에폭시, 여러분들 아파트 주차장에 칠해져 있는 주로 이제 그런 에폭시 페인트가 이제 내산 페인트인데, 그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바닥, 산에, 잘 견디라고 칠하는 것들이 이제 내산 페인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 아파트 보면 이게 이제 아파트 외벽을 도장을 하는 건데, 지금, 퍼티, 바탕 만들기 하고, 이렇게, 퍼티를 한번 입힌 거예요. 퍼티를 한번 입히고, 이후에다가 이제 도장을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보강, 그 강의를 이걸로, 간단하게나마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마감은 여러분들이, 눈에 그동안 많이, 본 거라서, 크게 여러분들, 시공하는데, 시공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고, 다음 학기에 또 봅시다. 수고들 하셨어요.